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중어중문과 재직을 하다가 2년 반에 퇴직을 한 김병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제목은 소위 말하는 한국 김치를 중국 사람들에게 신치라고 불러줬으면 하는 그러한 해가지고 우리 문체부에서 했는데, 그 신치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신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하신 분도 그러는데, 지금 그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 등의 고유 명사를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를 할 것인가,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갖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과 언어의 교차성,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거기까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자 있는 것을 다 찾아가면서 한자 원음을 찾아서 쓰자는 그런 얘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건 대로 시독에 맞게 하고, 중국과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특수한 역사성과 언어 교차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중국 원음지를 주장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BTS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치, 우리 문체부에서 파오차이 대신에 신치를 확정해서 중국에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냈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 염익상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저는 칼럼에서 제시했던 문제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엄 교수가 제시한 적합성, 원음주의를 표시를 해야 적합하다는 그런 점들, 이런 점들을 주로 이제 검토해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치라는 발상은 평지풍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BTS가 김치를 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파오차이를 담고 있다, BTS가 라고 하니까 왜 우리 김치를 너네들 말 파오차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막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때 이미 그냥 파오차이 앞에다 한국이란 말을 넣어라. 너네가 쓰고 있는 파오차이란 말하고 우리가 쓰는 이 김치하고는 다르니까 한국 파오차이라 해서 그 한국이란 말을 넣어라 라고 했으면 될 것을 지레 놀려가지고 신치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제공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유일의 문화를 수입하고 그럴 때에 영국의 축구하고 다르니까 미국 축구라 했고, 영어하고 다르니까 아메리칸 잉글리시라 했고, 이게 다 이렇게 자기 나라 편할 때로 아까 김창진 교수가 얘기했듯이 바꿔서 쓰는 건데, 우리도 우리의 문화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그들의 문화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치라는 말을 중국이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서 제공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상징이며 변할 수 없는 고유명사 김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자진해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생소한 문물을 수입할 때 자국의 실정에 맞는 용어 제정 혹은 원산지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담배, 도배코가 줄을 때 담배, 텔레비전, 레스토랑 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쓰다 보면 그게 유래어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구르트는 고대 트리기의 언어인데,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가 알아서 써가지고 이렇게 썼고,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요플레도 있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어떤 유래어도 우리나라처럼 그 문물의 원산지 국가가 나서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화성뚱이나 룬둔이라고 한 것은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성뚱, 룬둔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화성뚱이라고 써주세요, 룬둔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서울은 우리가 스스로 지어주고, 김치도 우리가 스스로 신기란 말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방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했으면 돼요. 서울에 대해서도 중국 사람들이 서울이란 말을 쓰기 전에 한성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에 대해서 한성은 조선시대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수도를 서울로 명명한 지가 언제인데 당신네 나라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아직도 조선시대의 명칭인 한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서울을 부르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만 한성으로 부르고 있으니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울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했어야 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들이 알아서 서울을 뭘로 화동돈이라고 쓰고 하듯이 우리나라 수도를 그들이 알아가지고 서울로 썼다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알아 그렇게 쓴다면, 그들이 그 한자를 택했다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어서 제공했으므로 우리나라 서울어 중국식 이름을 우리가 중국내 어문 규정, 그것도 우리나라 어문 규정이 아니라 중국내 어문 규정인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사용 규정에 맞도록 수의라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한국 한자음 발음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 수의라고 써놓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머리 수 너희 해서 그냥 한국 발음으로 수의라고 읽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한자 발음 읽으면 수의니까 장차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한자 발음을 사용하여 서울을 한자로 표기한다면 서울시는 수의시가 된다. 언젠가는 서울시를 수의시라고 부를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우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을 이렇게 써주면서 중국 사람한테 이거를 서울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김창규 교수가 얘기했듯이 영원히 한자를 쓸 일 없다 혹은 쓰지 않아야 한다 하는 전제 아래 한자를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국 문자로만 간주해가지고 우리는 수의를 수의라고 읽을 일이 전혀 없다는 전제 아래 중국말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은. 그러다 보니까 엄희상 교수는 이걸 가지고서 간체로 쓰이는 중문을 누가 굳이 한자 발음을 읽어서 한국의 가름섭을 일으키거나 고유를 대책까지 야기하겠는가 등등등 해서 야기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중문이 곧 한국 한자이고 한문임을 간가운데서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의라고 쓰든 간체자로서 수의라고 쓰든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수의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가 한자를 백안시하는 바람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한자를 모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비교적 적을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한자 교육과 사회의 부학을 확대되어서 이게 되면은 글자를 알게 되면 당연히 수의를 수의라고 읽을 사람이 많아질 테고 그렇게 읽다 보면 서울과 수의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서 한국에 큰 간섭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서 내려오면 오늘 또 봤어요. 교대 이 지하철 편말 수의교육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이게 저기 왜 수의교육대학이야? 실제로 제가 그걸 봤어요. 한자리 많은 사람이 왜 저기 수의교육대학이야? 근데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런 갸우뚱거림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언어 질서를 교란하는 저사이며 이런 교란은 세월이 흐르면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당장 엄희상 교수 말대로 그렇게 있든 안 있든 간에 서울이 수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님. 실제로 수의라고 써놨으니까요. 서울이 수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이 엄 교수 말대로 수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중국어는 이제 외국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한자, 수나 이를 쓰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에 쓰고 있는 한자는 전부 다 한국 한자이 아닌 중국어로만 인식이 한다면 우리도 이거를 서울이라고 읽어야 한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의 지명 한자로 쓰게 되면 전부 다 수원도 수해외, 평택도 빙저, 강원도도 장현따오 이렇게 한다. 외국어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삼국사기도 샹고실지라고 읽어야겠죠. 이러한 교란을 엄청난 교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 미국 워싱턴 대학 국교도서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국교도서관 안에 그 동아시아 이스트에이지안 디비전 안에 중국부, 일본부, 한국부, 나머지 부가 있는데 한국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한자로 기록된 책들, 황화집, 문부근호, 전국책, 그 다음에 개원필경 이런 책들을 모두가 중국부로 옮겨야 한다고 중국연구원이 기한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 결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서가 알고 와서는 교수님 큰일 났어요. 그런 걸 한대요.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중국어로 통하니까 그야말로 제가 니저 뭘로 하고 찾아간 거지. 이제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중국어로 쓰여 있으니까 중국어로 옮겨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네 나라는 법으로 한글 전용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글만을 너네 나라 문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자는 중국어이고 너네 나라 스스로 이렇게 중국어라고 표시해놨으니까 중국어로 든 책은 중국어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이거는 중국어로 쓴 책이 아니라 한국 한문 2000년 동안 써온 한국 한자로 쓴 책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웃어요. 웃더니 저를 데리고 컴퓨터 앞에 앉히더니 요 화면을 펴줬어요. 리스포유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 스스로가 작성한 서지사항에다가 개원필경집을 중국어라고 표시를 해놨다. 삼국사기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법을 삼국사기도 중국어라 해놨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한문을 중국어라고 인정하는 한 한국의 책들도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느껴야 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네. 우리는 한자를 외국 문자인 중국어로 간주하여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원어로 표기하자는 원음주기를 주장할 게 아니라 아니 있는 거를 가능한 한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왜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내주면서 한자가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냐고요. 2000년 동안 써왔는데 한자는 단순히 중국말의 문자가 아닌 우리의 문자이긴 하다는 점을 중국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자음으로 중국의 고유명사를 읽고 표기할 이유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옛 땅인 고구려 발해 지역인 지명은 반드시 우리 한자 발음으로 읽고 표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역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옛 땅이라면서요. 완주 지역이. 근데 왜 전부 다 선양, 지안, 무슨 옌변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고구려 옛 땅이라면서. 실제로 보세요. 이게 바로 백산 경계비입니다. 백산 경계비인데 백산 경계비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백산 경계비에 여기 마우스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서유 압록 공유 토문이라고 표시됐어요. 백산 경계 우리나라 중국과의 국정을 그렇게 했고 1884년에 비석을 재소사할 때 조선에서는 토문강이 따로 있지 않느냐. 분명히 백산에서 발굴해가지고 북쪽으로 흘러가는 송화강 한 지류가 토문강이다. 그러므로 이 백산 경계비에 있는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의 토문강의 서쪽부터는 중국 영토고 토문강의 동쪽은 우리나라 영토다 라고 얘기했는데 청나라는 토문이 투먼하고 두만의 떠만하고 화인 차부도마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느냐. 비슷하니까 투먼이 바로 두만을 토먼으로 혼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토문이 아니라 두만이었다. 두만. 그러므로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이 국경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땅에 있던 간도 땅을 완전히 중국에 내주고 거기다가 1909년에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받으면서 남만주, 안동, 공천, 철도, 부들거를 따는 대신에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는 1905년에 외국권을 뺏겼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이 간도 땅을 중국한테 넘겨줘 버려가지고 이 간도 땅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갈라져 있으니까 간도라는 것보다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중국을 건너가가지고 그따위 우리 영토를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도 땅은 영원히 중국 땅이 돼가는데 보세요. 여기서 오는 두만과 토문의 음은 차이로 인해서 나라 땅덩어리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김치와 신치와의 차이, 서울과 수야의 차이 이것을 해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자진해서 만드는 평지풍파, 엄청난 평지풍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관용한 단어로 인하여 중국의 예속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음을 정말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족들이 연변에 살고 있던 동북 삼성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동포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칼럼도 썼었는데 우리는 절대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제중 동포라고 불러야 한다.
다른 쪽에 저쪽에 있는 그 유구르족이랄지 티베트 쪽이랄지 이들은 그들의 본국이 없다. 그들이 본국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병tam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하기 괜찮지만 우리의 살고 있는 중국에 살고 있는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조선족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본국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살고 있을 뿐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중동포이지 제미동포나 제일동포처럼 절대 중국 내에 속한 조선족이 아니다 라는 그 주장을 했어야 할 텐데 그거를 안고 중국 조선족이라고 쓰니까 뭐 조선족이나 뭐 제중동포나 그게 아니겠어? 비싼 말 아니겠어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중국 조선족이라고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 이꼴 뭐가 돼요? 중국 소수민족이 되고 조선족 이꼴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한민족 이꼴 중국의 소수민족. 그러므로 대한민국 이꼴 중국의 변방국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김치가 신치로 둔갑할 가능성. 우리의 김치라는 고유 언어가 없어지고 신치로 둔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정말 상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안양에 가면은 중국 소수민자 문자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는 구경 오후에 나오면서 진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라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민족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문자, 조선 반도상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읽어보십시오, 그냥. 네. 남한과 북한에 사는 한민족을 통틀어 조선 문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 조선이란 남한이나 북한을 전부 다 조선족, 중국 소수민족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조선족이 장소만 옮겨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조선족이란 말을 그냥 써주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괜찮을 거예요. 뭐 그게 큰 문제가 있으려고 라고 쓴 신치란 말이 괜찮을 거야 라고 쓴 수위라는 말이 장차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러잖아요. 우리가 조선족을 쓰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중국 조선족 애국지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여기 가면은 윤동주는 중국 사람이지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소수민족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이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를 이미 그들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진나라 호태왕비라고. 그들은 광개토대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광개토대왕의 정식 시호가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에요. 나라의 언덕 위에 국광상 광개토경 수도 경계를 넓힌 평안하고 잘 다스린 수경왕 이게 전부 다 광개토대왕의 본래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뭐 태조, 세조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왕의 시호를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붙인 게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인데 중국 사람들은 광개토대왕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광개토대왕이 바로 뭐예요? 국토 경계를 널리 넓혔다는 뜻이잖아요. 고구려가 국토 경계를 넓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쓰지 않죠. 그리고 그 시호의 마지막 세 글자인 호태왕비라고 하는데 이 호태왕이 바로 광개토대왕 비인데 이 호태왕 비 탁본을 진나라 동진시대의 진나라 호태왕비라 해서 이 책을 팔고 있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인사동에 가면은 서해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서해 필바에 이만큼씩 싸놓고 파는데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단 한마디도 이 얘기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어떤 간부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것 좀 단독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양반 개인적인 얘기라면 정 교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히 중국 귀건 들었다가 중국 사람들이 마늘 안 팔고 깻잎 안 팔고 고추 안 차로 우리 곤란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묻어 가면 결국 다 뺏기는 겁니다. 한국 한자로 읽을 줄 아는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 이걸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고 했습니다. 네. 서울의 수위를 보고서 한국을 잘 알으니까 서울은 원래 이름은 수위였는데 음운들 변화를 일으켜서 서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부른 사람을 딱 한 사람 봤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피리어는 중국어 필률이 있고 삐리. 한국어 시금치도 중국어 실건차예요. 시금치 뿌리가 빨갛잖아요. 실건차이가 있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저 연변에 있던 우리나라 학자 정인갑 교수 있죠. 그분이 이제 논문에서 쓰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들을 앉으세요 할 때 앉으라는 말도 중국어의 앉으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서울을 수이라고 장명해주고 김치에 대해서 신기라는 별도 이름을 지어주면 언젠가는 본래 서울의 본래 어원이 수이이고 김치의 본래 어원이 신치였다는 주장을 안하라 부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을 기우라고요? 기우라고요? 기우가 아닙니다. 우리 김치를 중국 시장에 수출할 때 정말 김치란 말 버리고 이제 중국에서 팔아야하니까 한자로 써야 한다는데 신치라고 써도 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수출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내 김치 시장은 한국 김치보다 중국 김치가 훨씬 많아요. 오늘 점심 때도 저 중국 김치 먹고 왔어요. 그러면 신치를 주어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김치 포장에 신기 써올 거 아니에요. 써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읽는 사람은 왜 김치가 신기가 됐지? 라고 하다 보면 아까 조선족이라는 말이 그냥 굳어가지고 조선족이 도듯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정말 느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 저 이런 책 다 썼거든요. 근데 왜 제 책에 이 책은 전부 다 참고문을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책을 보시면 한국에서 아직도 한글 전형을 고집해야 하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다 한번 나눠줘 봤어요. 단 한 사람도 답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아니 한글 전형이 안 되고 한글 전형은 나쁜 것이다 하시면 반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반론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인가 베이징인가 이것에 대해서 쓴 지가 한참 됐고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말하게, 싸우게.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인 한국어를 가능한 한 한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말인 한국어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광진 교수께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을 해요. 학생들 중에 와서 그런다니까요. 중국어로 무슨 연수 간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한자 이름 어떻게 되냐? 한자 말해봐. 저 한글 이름인데 야 이놈아 그러면 나는 한글 이름 아니야? 김병규도 한글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토박이말, 한국어를 이루는 말 중에 세 개가 토박이말, 한자어, 그 다음 위례어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 토박이말 빼고 위례어를 빼고 한자가 70%를 차지하는데 국어의 70%가 한자인데 한자로 되어 있는 국어를 가르치면서 완전히 한자를 배제하고 가르치니 국어 교육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지 학생들이 말을 하면서 말 뜻을 모르고 그냥 짐작되고 하는 거예요. 짐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학생들이 공부 강의를 대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인 한국어를 토박이 말입니다. 가능한 한 한글을 포기하고 한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글만 사용할 경우에 불편하다거나 한자를 쓰면 훨씬 편리할 경우까지도 일부러 한글만 사자고 하고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공부합니다. 대개의 문자는 두 글자잖아요. 두 개잖아요. 소리 글자 크게 나눠서 소리 글자와 뜻 글자. 그런데 소리 글자는 소리 글자들은 엄청난 장점이 있고 뜻 글자는 뜻 글자들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있다 하는데 일본은 가나하고 우리 한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미국은 소리 글자가 없어도 불편하고 미국은 뜻 글자가 없어도 불편하고 중국은 소리 글자가 없어도 불편한데 양쪽을 보완해서 쓰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 한자를 더 이상 중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이스트 에이지안 캐릭터라 하고 우리는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굳이 우리의 한자음이 아닌 원음들에 따라서 중국어 원음으로 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한자는 우리의 문자이긴 하니까요. 수의, 신치.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자 교육과 사용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고에 바탕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한자를 쓸 일이 없다 혹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자를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국 문자로만 간주해서 수의 혹은 신치라고
불이라는 이 주장에 있어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치는 결국 신치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문 정책, 역사인식, 국민의식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인 직시하고 책임을라도 처리하는 것이 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